그런데 제가 무기력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많이 치료를 해봤지만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나아지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그분들은 게으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이게 원인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요? 많은 분들이 실패하고 뭔가를 이룩하지 못하면은 자신을 게을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이루지 못한 것을 제 탓으로 여겼죠. 그런데 제가 정신과 전문의로서 많은 분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게으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무기력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저희 구독자분께서 그렇다면은 게으름과 무기력의 차이가 뭐냐고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저는 이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우울하고 무기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계속 질책을 받아요. 부모님이 질책하고 주변 사람들, 지인들, 친구들, 선생님들,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더 다시 한번 힘들게 만들어요.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이것을 이제 게으름의 문제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게으름으로 치부받아서 더 2차적인 피해, 고통을 경험할 때를 저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게으름이라는 거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요?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공부 안 하는 사람, 공부 못 하는 사람, 잘 못 사는 사람, 게으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표현을 하죠. 이 게으르다는 거 개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다가 이 성경에서 이 게으르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어떤 곳이었냐면은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요. 이때 이 애굽인들이 히브리인들한테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켜요. 이 당시에 이제 벽돌을 많이 만들어야지 이런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들이 갈등이 있게 되면서 이때 애굽 왕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너희들한테 이제 더 이상 지푸라기를 주지 않을 테니까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만들어 보라고 한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면 지푸라기 없이 벽돌을 만들기는 참 어렵다고 해요. 이 지푸라기가 있어야지 단단하게 벽돌을 만들 수가 있고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인 사람들이 애굽 왕을 찾아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무려 2번이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놓고 이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기득권들이 이런 지배층을 지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게으르다는 개념을 쓴 것이죠. 사실 이 시스템의 문제, 잘못된 명령의 문제였는데 이것을 피지배층한테 전가하는 목적으로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현대 사회를 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가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권을 잡지 못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부와 자본을 갖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보죠? 게으르다고 봐요. 사실 그 사람이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된 데는 굉장히 다양한 요인들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타고난 능력,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그리고 사회적 상황, 정말 열심히 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안 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런 부와 자본을 축적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가요? 현대 사회는 이것을 이제 게으르다고 봐요. 그리고 부와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성실하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획득했다 이야기를 하죠.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이 게으르다라는 표현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 부와 자본을 얻지 못한 사람들, 탄압을 받는 사람들을 그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어요. 아프신 분들도 똑같아요. 힘들고 지치고 무기력하고 우리 사회가 보듬어주고 도와주고 같이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치부해 버려요.
너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게 무기력한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누워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자신들의 문제에서는 쏙 회피를 하게 되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손을 잡아줘야 되는 사람인데, 너가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자기는 쏙 빠져나가는 거죠. 책임 회피를 하는 거죠. 이런 게으르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의 이런 말에 솔직히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의 성공은 나의 노력 때문이다. 내가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포기하면서 이룬 성과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뭐 위인전, 유튜브, 책만 봐도 그런 얘기 수도 없이 우리가 들어보게 되어요. 열심히 노력해야지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과연 그 노력만으로 그 성공이 이루어졌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대부분의 성공들은 단지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더 많은 노력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기회, 타이밍, 가진 것이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은 단지 노력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절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요. 그 어떤 사람도 만약에 그런 사람들의 처지에 있었다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성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기력한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많이 치료를 해봤지만 자신을 게으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나아지지가 않아요. 왜냐고요? 그분들은 게으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생각하면 이게 원인이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은 한평생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다가 이게 내 맘대로 잘 되지 않아 가지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빠지면서 무기력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본인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게으르다고 생각하면은 이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신을 자책하지 말고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우리 사회도 변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력은 개인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을 지고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손을 잡아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게으르다고 그 사람의 탓으로, 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이 게으르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냐? 저는 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게으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힘, 자본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게으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자적인 역할을 한다. 이것이 진짜로 게으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거든요. 돕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진짜 게으름이죠. 이에 반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 어렵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에요. 진짜 게으른 사람들은 바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말 게으른 사람이고요. 이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사람들, 절대 게으르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자신을 탓하거나 자신을 절대 비난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시 말하지만 본인한테 정말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더 삶을 행복하게 살고 잘 살기 위해서는 비난이 아니에요. 질책이 아니에요. 용기, 격려, 응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돕고 해야 돼요. 그것이 의무예요.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게으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이 없으신 분들, 지치신 분들, 자신을 탓하지 말고 조금만 더 견디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 힘이 있으시는 분들, 부디 주변 사람들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돕고 지키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우리 채널이 일상 뇌과학이라는 채널이기 때문에 뇌과학적으로도 좀 이야기를 드려보자면은, 사실 무기력 이런 것들은 뇌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어요. 그런데 게으름이라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절대 어떤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게으르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뇌 부위가 있을까요? 뇌 회로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없어요. 게으름이라는 것은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실체가 불분명한 거예요. 하지만 우울이라든지 무기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뇌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게으르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무기력하고 우울한 분들한테 이런 비난이나 질책, 자기 탓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울감, 무기력감을 악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더 안 좋게 작용을 하게 되죠.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지지하고 격려해 주는 거, 응원의 말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우울과 무기력을 극복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요. 결국 무기력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예요. 그래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절대 게으르다고 비난이나 질책을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게으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저도 모르게 흥분을 해가지고 격하게 반응이 나온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많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너무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자책하면서 질책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를 하고 이 무기력과 우울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더 이상 스스로 게으르다고 자책을 하기보다는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라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이 어려움과 힘듦을 견뎌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주변에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힘, 능력, 자본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배종빈이었습니다.